암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입원 상담을 요청했더니 실손보험 보장 액수를 묻습니다. 치료 설명은 5분여 남짓. 그 뒤 30분 넘게 병원에서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돈 설명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결제하시고 나면 3, 4일 후에 따로 현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페이백. 암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699만 9,900원까지는 이렇게밖에 안 드려요. 700을 넘었을 때 1,000 사이가 20원.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다른 요양병원에도 전화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만약 500을 쓰면 100만 원씩 달달이 줘요. 환자한테 다시 돌려줘요. 깎아주시는 거예요?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는 500 받고 우리가 100만 원을 줘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서는 이 병원이 환자에게 현금 페이백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수가가 높은 암 환자 유치를 위해서 진료비의 일부를 페이백하는 그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알선 유인 시에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KBS는 방문 상담을 받았던 병원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해당 병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같은 빌딩에 입주한 다른 상업시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상담 뒤 나갈 때는 올라올 때와 다른 병실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로 안내합니다. 나중에 보험사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굳이 늦게라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협조만 잘 하신다면 대박을 살지는 않아요. 광주의 또 다른 요양병원도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합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거 마음대로 가셔도 됩니다. 집에도 마음대로 가셔도 되고 집에서 자고 오셔도 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뒤 일정 기간 입원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면책 기간에도 입원시켜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합니다. 지금 면책 입원을 못 하시면 그냥 저희 병원 환자, 입원 환자처럼 여기서 케어 받으시고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에 준하는 이 가격을 통원해서 가지고 실비를 청구하시면 돼요. 암 환자 유치에는 또 다른 탈법도 동원됩니다. 항암 다녀오셔서 맞는 게 해독 주사예요. 그런 거는 저희 원장님이 직접 믹스해서 이제 놓는 주사기 때문에 실비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실비 처리가 되는 항목으로 청구를 하게 저희가 넣고요. 일부 요양병원이 각종 불법 편법을 동원하는 이유. 암 환자가 속칭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 환자 진료비는 정액 수가제로 대부분 한정된 급여만 청구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치료비 비중이 높아 노인 환자보다 진료비가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섭니다. 암 환자는 그에 비해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또 어떤 환자들은 1,000만 원까지 쓰는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 노인 환자는 보통 한 180에서 200만 원 사이. 일부 요양병원의 돈 없는 경쟁과 돈만 쫓는 의료 행위가 불필요한 환자를 만들어내고 암 환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네, 일부 요양병원의 환자 유인 불법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봅니다. 스튜디오에 김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최근 요양병원에 암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요양병원 하면 장기 입원 환자나 노인분들이 입원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요. 네, 그렇죠. 이 요양병원은 애초 급속한 고령화에 만성질환의 노인의 의료와 돌봄을 담당하기 위해 1994년에 이 개념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설로 요양병원은 의료 그리고 요양원은 돌봄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민간 요양병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고가의 의료 장비를 갖춰야 하는 정형외과나 내과 등의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병상 위주로 이렇게 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설립 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저기 요양병원이 설립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일반 병원보다 요양병원 숫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실까요? 지난 2008년 본격적인 요양병원 개원 이후 이 10년 동안 노인의 인구는 47.7%를 증가할 때 요양병원의 수는 109.4%,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병상 수 257.9%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내 전체 병상 수 72만 4천여 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요양병원 병상입니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과 같은 상급 종합병원과 2차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병원의 병상 수를 다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요양병원이 격리된 2020년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전년도에 비해서 6천여 개가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일부 요양병원이 장기 입원 환자를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양병원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암 환자들을 유치하느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칭 돈이 되는 환자라는 겁니다. 이 노인 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보면 정액수가제로 대부분 한정된 급여만 청구를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 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인 환자보다 진료비가 많게는 2배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편 뒤 민간보험사 청구액에서 수익을 내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수가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왜 새로운 요양병원이 생길까? 비급여 서비스의 비용을 충당을 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수익 창출이 꽤 괜찮아서 환자들한테 오히려 페이백까지 해주면서까지도 사실은 이 비급여 수입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서 이 중에서 요양병원에서 환수 결정한 금액만 살펴봤더니요. 1조 7,400여 원이 됐습니다. 이 전체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 등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의 절반이나 됩니다. 이렇게 불법과 탈법의 실태가 심각함을 절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일부 요양병원의 경쟁을 단속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요양병원에 배포된 보험 사기 방지 전단지입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현금을 돌려줘가며 암 환자를 유치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는 제보에 관련 기관들이 계도에 나선 겁니다. 그런 형태가 있다고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분별 암 환자 유치나 아니면 페이백 통해서 유의 날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자정 노력을 하고자. 일부라고는 하지만 요양병원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광주 지역 보건소 5곳에서 단속 적발한 불법 행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또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더라고요. 자치구마다 한두 명에 불과한 보건소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적발되더라도 폐업하고 이름만 바꿔 사실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느슨한 규제도 불법을 부채질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재가 많이 났고 여러 가지 그 학대 행위가 많이 발생을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양병원에 대한 진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현재 병원 설립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병상 수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법에 따라 정부가 병상을 지역별 총량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22년이 지나도록 적정 병상 수에 대한 기본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의 암 환자 페이백 실태 보도가 나간 뒤 KBS에는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불법 행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페이백이나 그런 편의를 제공했던 병원들에서는 환자들도 이제 퇴원한다든지 또 자기가 이것에 연루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을 주며 손님을 끌어들이는 불법 요양병원에 암 환자가 몰려 다른 병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 수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 이제 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 환자들은 불법 병원에 대한 단속도 단속이지만 다른 일반 요양병원들의 투명한 처방과 진료가 더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아플 때는 사실 그게 보이겠어요. 항암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케어가 되면 옮기는 분만 있어요.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약이 어느 병원은 120원, 어느 병원은 80원. 그게 가장 문제예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환자들은 별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돌려주고 치료비를 부풀리고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으로 피해를 보는 병원과 보험사 그리고 보험 가입자들이 생기지 않게 더 꼼꼼한 단속과 대책이 시급합니다.